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간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간호사 주제에 의사 남편을 넘본다고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들, 하지만 결국 누가 벌벌 떨게 될까요? 서연 씨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천사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서연 씨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같은 병원의 의사인 민재 씨였습니다. 둘의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응급실에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고 어느새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서연 씨의 따뜻함과 전문성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서연 씨 역시 민재 씨의 성실함과 환자를 대하는 진심에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드디어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 씨의 부모님은 민재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의사라며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문제는 민재 씨의 어머니인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 아들이 간호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간호사? 의사 남편 노리기 딱 좋은 자리네. 우리 민재가 순진해서 속은 거 아니야? 정숙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아들이 의사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의 배우자가 간호사라는 것이 체면이 안 서는 모양이었어요. 민재 씨는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정숙 씨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결혼은 문중끼리 하는 거야. 간호사 집안이 우리 집안과 어울리겠니?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예쁜 한복도 맞추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 씨도 어머니가 서연 씨를 만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 앞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 며느리감을 별 보러 가는 날이네.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어야겠어. 이때 서연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인지 말이에요.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린 이 자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 보였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표정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서연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재 오빠를 사랑하는 서연입니다. 정숙 씨는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갑함을 서연 씨는 금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서연 씨.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정숙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들지요? 밤낮 없이 일하고 환자들 뒤치다꺼리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서연 씨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그러자 정숙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간호사랑 의사랑 결혼하면 어울릴까요? 솔직히 말해서 격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식당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부인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품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교계 모임도 나가야 하고 병원 이사회 부인들과도 어울려야 하고 정숙 씨는 계속해서 서연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간접적이면서도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민재 씨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정숙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내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숙 씨가 그를 보는 순간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갔어요. 뭔가 낯익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아버님, 민재 오빠 어머님이세요. 서연 씨 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정숙 씨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정숙 씨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서연 씨는 겨우겨우 참아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간호사 월급으로는 우리 민재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기 어려울 텐데 혹시 우리 민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죠? 이 말에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재 오빠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합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서연 씨는 화장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민재 씨가 뒤따라와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하지만 서연 씨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왜 저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민재 씨도 괴로워했어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마음도 바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서연 씨에게는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빠, 저 정말 간호사라서 부끄러운 건가요? 제가 민재 오빠와 어울리지 않는 건가요?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인지 아빠가 제일 잘 알잖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니? 서연 씨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오늘 정숙 씨가 아빠를 보시고 표정이 좀 이상하셨는데 혹시 아는 사이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긴 하던데.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구나. 다음날 병원에서 동료들이 서연 씨를 위로해 주었어요.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기죽지 마. 우리 간호사가 얼마나 전문직인데 의사 없으면 간호사 없고 간호사 없으면 의사 없는 거야.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요즘 간호사 출신 의사 부인들 정말 많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며 서연 씨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면 그건 그들의 오만일 뿐이야. 나는 당당해야 해. 서연 씨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품과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아직 몰랐어요. 곧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며칠 후 서연 씨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정숙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민재 씨를 만나러 온 길이었어요. 서연 씨를 보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서연 씨네요. 민재가 어디 있나요?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었을 서연 씨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정숙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재 오빠는 수술 중이세요. 정숙 씨는 또다시 서연 씨를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수술 중이군요. 그런데 서연 씨 생각해보니 간호사가 의사 부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서연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입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정숙 씨는 서연 씨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처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그래요? 참 당차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환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 씨,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정숙 씨가 돌아보니 서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상견례 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자 더욱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아, 서연 씨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히 뵙게 되네요. 그때 지나가던 병원 직원이 서연 씨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태호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에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호? 이사장? 그 순간 정숙 씨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일하던 병원에서 만났던 그 태호 씨. 자신들을 도와준 바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사장님이세요? 태호 이사장은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 설립에 관여했었거든.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내 아빠일 뿐이지. 정숙 씨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간호사의 아버지가 바로 병원 이사장이었다니. 게다가 예전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바로 그분이었다니. 태호, 이사장님, 그러시군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태호 이사장은 정숙 씨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정숙 씨는 집에 돌아가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가 태호 이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전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남편이 지금 병원에 취직할 때 태호 씨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오히려 무시하기까지 했었죠. 정숙 씨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자신이 태호 이사장의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병원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사교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직접 사과하거나 물러서는 대신 더욱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서연 씨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는 없으니 뒤에서 조용히 방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숙 씨는 병원 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서연 씨에 대한 미묘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라는 간호사, 민재 때문에 업무상 특혜 받는다던데 그 간호사 때문에 민재가 다른 동료들한테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병원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다는 소문도 있고, 이런 소문들은 직접적이지 않아서 누가 퍼뜨렸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서연 씨 주변의 분위기를 조금씩 어색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연 씨는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민재 씨도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재야, 요즘 서연 간호사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지?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에 영향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민재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연 씨를 믿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서연 씨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제가 민재 오빠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는 식으로. 태호 이사장은 딸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금세 파악하셨어요. 정숙 씨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두 가지 선택을 해. 용기 있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더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태호 이사장은 딸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서연아, 조금 더 참고 견뎌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서연 씨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정정당당하게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고 서연 씨와 민재 씨의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한 달 후 병원에서는 매년 열리는 의료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후원자들, 그리고 의사 가족들까지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정숙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연 씨의 위치를 확실히 해두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으니 미묘하게 서연 씨를 고립시키려던 것이죠. 행사 당일 화려하게 차려입은 의사 부인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무리와 함께 서연 씨를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기 봐요. 저 간호사가 우리 민재와 사귀는 서연이에요. 어머, 정말요? 좀 당당하네요. 간호사가 이런 자리에까지 나와도 되나 싶어요. 정숙 씨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연 씨가 위축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행사 중간에 사회자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워크숍에 특별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설립자이자 최대 후원자이신 태호 이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태호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 이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실 줄 몰랐거든요. 태호 이사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호 이사장님의 따님께서도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정숙 씨는 이때까지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설마 서연 씨가 태호 이사장의 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 병원의 우수 간호사이신 서연 간호사님이십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조명이 서연 씨를 비췄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주변의 의사 부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태호 이사장님 딸이 간호사셨어? 그런데 저분이 정숙 씨 아들과 사귀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나, 그럼 정숙 씨가 태호 이사장님 따님과. 정숙 씨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태호 이사장의 딸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손에 쥐고 있던 물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사장님 딸한테 그런 말을. 정숙 씨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간호사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여성이 사실은 병원의 최대 후원자 딸이었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예전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바로 그분의 딸이었다니. 정숙 씨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숙 씨는 서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태호 이사장은 서연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정숙 씨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지? 네, 정말 궁금해요. 정숙 씨가 아빠를 알아보고 그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 태호 이사장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정숙 씨 남편이 아빠 밑에서 일했었단다. 그때 정숙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서연 씨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 아빠가 많은 도움을 줬거든. 정숙 씨 남편이 지금 병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주고 초기 정착 자금도 지원해줬지. 태호 이사장의 표정이 씁쓸해지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 오히려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했지. 서연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숙 씨는 남편이 성공하자 자신들의 힘으로만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아빠를 과거 사람이라며 무시하기 시작했어. 태호 이사장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었어. 요즘 세상에 뭘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하고 말이야. 서연 씨는 정숙 씨의 배은망덕함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왜 아빠는 가만히 계셨어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딸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없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재 씨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지금 엄청 힘들어 하세요. 모든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서연 씨는 민재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태호 이사장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이사장님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야? 네, 맞아요. 민재 씨는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정숙 씨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그리고 은혜까지 잊어버린 게 더 큰 잘못이었어. 정숙 씨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배은망덕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정숙 씨는 서연 씨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사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다오. 하지만 서연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용서보다 이해를 택할게요. 왜 그러셨는지는 이해하지만 쉽게 잊을 수는 없어요. 정숙 씨는 서연 씨의 말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민재 씨와 서연 씨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동료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숙 씨는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인 행세를 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태호 이사장은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시며 서연 씨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가 진정한 승리를 거둔 거구나. 인품으로 이긴 거야. 아빠, 저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정숙 씨는 서연 씨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평생 미안할 거야. 서연 씨는 정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시간이 있어도 쉽게 회복될 일이 아니었어요. 사교계에서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거든요. 예전에 정숙 씨를 추켜 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정숙 씨가 태호 이사장님 딸을 무시했다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하던데 이제 병원에서도 완전히 밀려났다지? 정숙 씨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당연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혼자 앉아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남편이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정숙 씨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까지 파멸로 이끌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한편 서연 씨와 민재 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연 씨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태호 이사장 딸이 아니라 훌륭한 간호사 서연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태호 이사장에게 말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저를 이사장 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훌륭한 간호사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아요. 태호 이사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래,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시간이 흘러도 정숙 씨의 후회와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서연 씨 부부를 마주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겨울날 저녁 정숙 씨는 창가에 앉아 쓸쓸히 혼잣말했습니다. 직업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사람을 만드는 거였구나. 이제야 깨닫다니.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어요. 정숙 씨는 자신이 심었던 오만과 편견의 씨앗이 만들어낸 쓰라린 열매를 평생 감내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던 서연 씨였고 정숙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